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입니다. 이제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 새로 뽑는다고 내 삶이 뭐가 달라지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선거 때마다 하는 공약은 비일공짜 공약이라 지켜진 적 없다. 그러니 믿을 수 없다. 여전히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 이재명은 다릅니다.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공약 이행률이 평균 95%가 넘습니다. 우리 국민의 삶 속에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서 실행했습니다. 저는 지키지 못할 약속 하지 않았고 한 번 한 약속은 꼭 지켰습니다. 3월 9일은 내 삶에 도움될 유능한 대통령을 뽑는 날이라야 합니다. 그래야 고달픈 오늘의 삶이 개선되고 내일이 기대되는 희망 넘치는 나라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됐습니다. 나라는 선진국이 됐는데 과연 실감이 나시는지요? 저성장과 양극화, 그에 따른 기회 부족과 불평등 때문에 우리 국민의 삶은 여전히 어렵기만 합니다. 취업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결혼과 출산도 미룹니다. 아이를 낳아도 키우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육아휴직도 눈치를 봐야 합니다.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양가 조부모들을 동원하고 아이들을 여러 학원으로 돌립니다. 야근이라도 하게 되면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어서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다 보니 양육은 여성의 경력 단절로 이어집니다. 자식을 대학에 겨우 보내놓으면 부부에게는 은퇴가 현실로 다가옵니다. 모아놓은 돈도 없고 노후 준비도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직 취준생인 자식들에게 기댈 수도 없습니다. 연금을 받는 나이까지 몇 년을 더 버텨야 하나. 나이 든 부모들은 다시 걱정을 하면서 직장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평범한 우리 국민들께서 겪고 있는 참혹한 현실입니다. 나라가 잘 살면 국민의 삶도 좋아져야 마땅합니다. 경제 강국이라는 자부심이 우리의 삶에도 반영돼서 국민들께서 행복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복지가 튼튼해야 합니다. 복지의 안전망이 사각지대 없이 촘촘해야 하는 겁니다. 적어도 병든 조부모를 돌보느라 미래를 포기하는 가족 돌봄 청년, 이런 건 없어야 합니다. 일하러 간 엄마를 기다리던 어린 형제가 라면을 끓여 먹다가 화재로 목숨을 잃는 이런 가슴 아픈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선진국에 살고 있다 이렇게 자부심 느끼고 또 선진국을 체감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 이재명은 우리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복지 규모, 질,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재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세금을 더 거두는 것이 아니라 지출 구조 조정을 하고 세원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리고 세입의 자연 증가분 연간 수십조 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이 돌봄입니다. 보육,
초등 돌봄, 장애인 돌봄, 노인 요양, 그리고 간호, 간병까지 이 대표적인 5대 돌봄은 개인의 일방적인 부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 갈등의 원인이 되고 집안이 우환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저 이재명이 확실하게 정착시키겠습니다. 육아 중이거나 아니면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으신 국민 여러분, 맞벌이 부모에게 육아는 그야말로 전쟁입니다. 양가 부모님들의 도움을 받거나 하늘의 별 따기라는 좋은 베이비시터를 백방으로 찾아 헤매야 합니다. 양육의 국가 책임제를 통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내 삶을 악화시킨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 이런 생각 들지 않도록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사각지대 없이 촘촘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공동 육아 나눔터, 지역 돌봄 프로그램, 그리고 돌봄 인력 대폭 늘려가지고 필요할 때 언제든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는 국가 돌봄 시스템 제가 확실하게 마련하겠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어디서나 높은 질의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입학기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오후 3시면 동시 하교할 수 있도록 동시 하교제 실시하고 저녁 7시까지 방과 후 돌봄을 확실하게 제공하겠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낳고 돌볼 시간도 보장해 줘야 합니다. 여성은 일터에서, 남성은 가정에서 더 오래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을 모든 엄마 아빠가 다 쓸 수 있게 하겠습니다. 특히 남성의 육아 휴직률이 3%에 불과합니다. 출산 육아 휴직 자동 등록제 도입해서 직장에서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이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부모들은 아예 육아휴직제도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실현을 앞당겨서 불안정한 일자리를 가진 우리 부모님들도 육아휴직, 출산휴가 할 수 있게 확실히 책임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 이재명이 약속드리는 양육 국가 책임제입니다.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느끼는 세상의 문턱 정말 높습니다. 저도 15살 소년공 시절 공장에서 일하다가 프레스 기계에 팔이 눌려서 평생의 장애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장애로 인해 겪는 고통과 아픔 그리고 불편함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장애 때문에 뒤처지거나 소외되거나 차별받으면 안 됩니다. 저 이재명은 장애인 정책 조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의 국가장애인위원회로 격상시켜서 장애인 정책을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장애인 이동권을 확실히 보장하겠습니다. 일부 중증 장애인에만 지급되는 장애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을 소득 하위 70%까지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 장애인을 돌보기 위해서 온 가족이 희생되지 않도록 나라와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들어 오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는 은퇴 중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2차 대전 이후 태어난 세대의 은퇴 그리고
고령 사회 진입은 세계적인 현상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1,700만 명 이상의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셨거나 또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3년 뒤 2025년이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합니다. 그런데 38개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노인들께서 가장 가난합니다. 노인 빈곤율 40.4%, 노인 자살률 세계 1위. 참 부끄럽고 안타까운 수치입니다. 가난한 노인의 상징처럼 되어버린 폐지 줍는 어르신들도 눈에 띄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겨울에 제가 동대문에서 만난 한 어르신은 1kg에 130원, 150원 하는 폐지를 주우면서 하루 7, 8시간 일하면 고작 6, 7천 원 번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라도 벌어야 기초 노령연금하고 합쳐서 겨우겨우 버티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어르신 돌봄, 이제 국가가 제대로 책임지겠습니다. 기초연금을 매월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부부 감액 규정도 없애겠습니다. 부부가 돈을 좀 벌어도 이제 80만 원 온전하게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일을 하면 노령연금을 줄여 지급하는 제도도 고칠 것입니다. 어르신 일자리 필요하시죠? 지금 80만 개인데 앞으로 60만 개 늘려서 140만 개로 만들겠습니다. 60세에 정년퇴직을 한 후에 연금이 개시되는 5년간의 공백, 장년수당으로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급여 확대하겠습니다. 60세부터 시작하고 65세부터는 임플란트 4개까지 확실하게 보장하겠습니다. 김병에 효자 없다 이런 말이 사라지도록 국가가 나서서 효자가 되겠습니다. 환자 가족의 간호간병 부담, 통합 돌봄 서비스로 국가가 개인의 부담을 덜어드릴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길 바라는 우리 국민 여러분, 5, 9, 45 이게 어떤 숫자인지 아십니까? 국내 상장법인 여성 임원 비율 5.2%, OECD 국가 중에서 유리천장지수 9년째 꼴찌,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45% 증가.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성평등의 현주소입니다.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면접에서 결혼, 출산 계획에 대한 질문을 받습니다. 직장을 포기할 수 없어서 결혼과 출산을 아예 포기합니다. 누적돼 있는 임금과 대우에서의 차별 또한 여전합니다. 모든 세대에 걸친 여성의 고민과 불안, 그리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절대적인 부담, 정말로 깊이 공감합니다.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여성 대 남성의 전쟁으로 몰아나가는 것은 갈등과 혐오를 조장하는 정말로 나쁜 정치입니다. 성인지 감수성 예산 줄여서 핵위험 막자 이런 윤석열 후보의 여성과 남성 편가르기 발언 정말 문제 있습니다. 여성 전용 예산이 아닌데도 그렇게 몰아가면서 분열과 증오 갈등을 부추겨서야 되겠습니까? 저 이재명은 차별 없는 공정한 일터 만들겠습니다. 저는 경기도지사 시절 양성평등 인사정책을 꾸준하게 추진했습니다. 직장에서 성별 차이 때문에 업무 배치, 평가, 승진에 대해서 결코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성평등 책임 경영을 하는 기업에 지원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에는 양성평등 정책 담당관 확대하겠습니다. 저 이재명이 만드는
국민통합정부는 성별과 나이를 고려한 균형 있는 내각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적은 기회 때문에 여성과 남성이 서로 적으로 규정하고 생존 전쟁을 하지 않도록 기회 총량을 늘리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정말로 심각합니다. 저는 경기도지사 때 전국 최초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만들었습니다. 피해자 상담부터 지원, 그리고 불법 영상물 삭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이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해서 디지털 성범죄에 효과적으로 확실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스토킹, 데이터 폭력 같은 젠더 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하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성범죄로부터 불안을 느끼지 않는 나라,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의 복지에는 저의 참혹한 삶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습니다. 소년공 시절 기계에 베이고 찔리고 눌려서 제 몸에 생긴 수많은 상흔들, 그것이 제 정책의 출발점입니다. 제가 겪었던 참담한 삶의 아픔을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이 더 이상 겪지 않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입니다. 새벽 2시에 철야 일이 끝나면 공장 구석에서 상자를 깔고 웅크린 채 쪽잠을 자던 소년공 시절,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더 가난한 친구들과 나눠 먹으면서 함께 허기를 견뎠던 그 처절한 시간들이 우리 국민의 삶을 챙기는 여러 정책이 됐습니다. 저 이재명은 지방정부에서 이미 검증된 정책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께 소소하지만 확실하게 행복을 드리는 정책까지 많이 만들어 챙기겠습니다. 대통령은 100만 공직사회를 통솔하는 총지휘자입니다. 저와 일했던 성남시, 경기도 공무원들은 그대로지만 누구와 일했느냐에 따라서 성과는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제가 시장과 도지사로 있을 때 훨씬 더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일선 공무원들이 복지 영역에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큰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라는 단 한 명의 공직자가 국민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3월 9일은 국민 여러분의 삶을 위해, 미래를 위해서 투표하는 날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냐, 아니면 다시 정쟁과 정치 보복이 횡행하는 과거로 퇴행할 것이냐가 결정됩니다. 대한민국은 통치자가 지배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국민이 스스로 지배하는 국민 주권 국가입니다. 감히 특정 정치인 몇몇이 나라의 운명을 마음대로 좌우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만들어 온 것은 언제나 국민이었고 정치는 국민이 합니다. 저 이재명을 선택해 주십시오. 국민을 지배하는 통치자가 아니라 국민의 훌륭한 도구로서 국민의 명령을 충실하게 집행하는 유능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위대한 국민과 함께 민생, 경제, 평화, 통합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